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8일편 9장 할 차례입니다. 8일편 9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하나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은나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문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헌이 충분하면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라나 은나라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앞선 나라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증거가 충분한데 그거에 비해서 그 공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기나라나 송나라는 존재했던 기나라나 송나라는 그 문헌이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한 예를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예는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 이 글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헌, 이것은 자료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헌, 그러니까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나 그 기록을 갖다가 얘기한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될수록 문헌이나 기록 자료가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헌이나 자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증거나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헌이나 자료 기록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헌이나 자료 기록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증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설명이나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나 증명될 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공자는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실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 8일편 9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증거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증거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8일편 9장의 기본적인 공자의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증거주의에 따라서 하나라와 은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라는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보다 약 1500년 앞선 그런 나라입니다. 앞서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은나라는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보다 약 1000년이 앞섰던 나라입니다. 하나라의 뒤를 이었던 나라가 기나라입니다. 은나라의 그 맥을 이었던 그런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나 은나라는 공자보다 약 1000년 내지 1500년이 앞선 시대인데도 나라인데도 이들 나라는 문헌이 존재했습니다. 문헌이 존재했기 때문에 증거나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나 은나라에 대해서는 공자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기나라나 송나라는 공자가 살았던 동시대의 나라, 존재했던 나라임에도 문헌이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나라나 송나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 8일편 8장의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고 이러한 공자의 말이 현대인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말이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전통과 규범을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고대 예를 중시하지만 그 예가 반드시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충분한 증거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가치들이 오늘날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맞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자의 예법을 중시하지만, 공자는 예법을 중시하지만 그 예법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항상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가치를 어떻게 현대적인 기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말은 단순히 과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우리 현대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나 전승 그리고 교육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인 것입니다. 공자는 과거의 훌륭한 제도와 예절, 문화를 말하고 싶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식이나 문화를 단절하면 아무리 훌륭한 것도 후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문화와 가치 제도를 정확히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방대한 정보나 자료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기술 덕분에 기록과 보존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보존하는 것만을 넘어서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공자의 말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정신과 가치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공자의 가르침은 교육의 내용의 정당성과 근거에 대한 강조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증거가 부족하면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에도 근거 있는 지식과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단지 전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암기하도록 하기보다는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이해하게 하는 교육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교육이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고 맥락을 설명하고 다음 세대가 그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지적문화적 계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충분한 문헌과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곧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1편 9장 예는 증거로 말한다 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공자의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